지금 보시는 이 남자는 15년 동안 영문도 모른 채 독방에 갇혀 있다가 지금 막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토록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 것일까요? 본 리뷰는 영화의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주인공의 이름은 오대수. 오늘도 대충 수습하며 살자라는 뜻의 이 이름은 오대수의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오이디푸스라는 이름과도 매우 닮아있죠. 오이디푸스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비극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오이디푸스는 미래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신탁 때문에 부모에게서 버림받게 됩니다. 이때 그의 발목을 묶어서 버려서 부은 발이라는 뜻의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자신의 저주받은 운명을 피하기 위하여 코린트를 떠난 오이디푸스는 우연히 자신의 아버지 라이오스 왕을 만나 언쟁을 벌이다 그를 죽이고 어머니 요카스테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죽인 사람이 아버지인 줄, 그리고 자신의 부인이 어머니인 줄 몰랐죠. 저주받은 운명을 피하지 못한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의 두 눈을 멀게 하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이디푸스 왕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오이디푸스 왕이란 작품은 지금까지도 훌륭한 비극의 표본으로 불립니다. 시약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페리 포이에티케스는 시에 관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책의 6장에서 좋은 비극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좋은 비극은 관객에게 연민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비극입니다. 시약에서 좋은 비극의 예시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오이디푸스 왕의 주인공 오이디푸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좋은 비극을 위한 비극적 인물의 특성을 잘 나타냅니다. 그에 따르면 비극의 주인공은 악하지 않아야 하며 하마르티아 때문에 행복에서 불행으로 빠져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가장 큰 연민과 공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마르티아란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의 동사 하마르타네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행위자의 행위가 자신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한 상황에 쓰입니다. 하마르티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3권에서 말한 무지 안에서 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위를 술 취한 사람의 행위에 비유합니다. 무지 안에서 하는 행위는 행위자가 보편적으로 어떤 행위가 옳은지에 대해 알고 있지만 성격적 결함, 예를 들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올바른 행위를 하지 못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오이디푸스도 자신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영화의 앞부분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는 오대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오대수가 나이만 들었지 철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대수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날은 하나밖에 없는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일찍 집에 들어가긴커녕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오대수는 영문도 모른 채 납치를 당해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무려 15년이나 말이죠. 아저씨, 잠깐 일로 와봐. 자, 얘기 좀 해, 나랑. 어? 아저씨, 나 여기서 내보내달라고 안 할 테니까, 어? 나 여기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그것만 얘기 좀 해줘요. 예? 아니 사람이 알고야 갇혀 있어야지. 영화의 후반부에 우리는 왜 오대수가 15년 동안이나 감금을 당했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오대수는 서울로 전학 가기 전 남매 관계인 우진과 수아가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친구인 주한에게 자신이 목격한 것을 말합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수아가 주위의 시선을 못 견뎌 자살을 하게 되고 우진은 이에 대한 복수로 대수를 감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금은 더 큰 복수를 위한 우진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뭐 했나 몰라. 나도요. 아저씨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온 거 맞거든요. 15년간 감금되었다가 풀려난 오대수는 미도와 만나 사랑에 아저씨 내 빠지게 이름도 됩니다.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녀와 나 함께 그거예요. 자신이 감금된 15년 동안 매일 먹었던 군만두를 단서로 자신을 감금한 사람을 찾아나갑니다. 대수는 복수를 위한 여정의 종착점에서 미도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받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그것이 바로 우진이 계획했던 복수였죠.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이디푸스 역시 누군지 모르고 자신의 아버지인 라이오스 왕을 죽이고 어머니인 요카스테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이디푸스 왕을 떠올리게 하는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됐네요, 이제.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서 싸운다고 했죠? 이제 이우진이 못 쫓아오는 대로 도망갈 거죠, 우리? 못 끝날 것 같아. 이제 복수심이 아예 내 성격이 돼버렸어. 미도의 말처럼 우진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자고 한 충고를 들었더라면 오대수가 마지막에 자신의 혀를 자르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대수는 자신의 성격 때문에 복수를 행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비극에 빠지고 맙니다. 이 대목은 요카스테의 조언을 듣지 않고 사람들을 추궁하여 자신의 하마르티아를 인식하고 불행에 빠지는 오이디푸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오대수의 진정한 하마르티아는 자신의 입을 함부로 놀렸다는 것이죠. 영화는 이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당시에는 소문이 짚어줍니다. 점점 불어나서 이수아가 임신했다는 데까지 발전했어. 나는 그 소문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걸 믿어버리더라고. 그러더니 정말 월경이 그치고 배가 불기 시작했어. 신기하죠? 자식인 동시에 조카를 임신한 소녀의 기분을 생각해봤어? 알겠어요? 당신의 혀가 우리 누나를 임신시켰다니까? 말도 안 돼. 그까지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15년이나 가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죄야? 비극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주인공의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비극을 보며 연민을 느끼는 것일까요? 오대수의 노트에 적혀있던 것처럼 과오가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도덕적 죄라면 주인공의 불행을 사필귀정쯤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대로 무난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았다. 관객이 비극을 보고 연민을 느끼는 이유는 모험의 전부입니다. 과오가 도덕적 죄가 아니기 큰 때문이 이야기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셔서 비극의 주인공이 잘못에 비해 너무 큰 불행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대수의 경우 자신이 본 것을 친구에게 말했을 뿐인데 15년간 독방에 갇혀 있었고 자신의 딸과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오대수가 아무리 자발적으로 한 행위로 인해 책임을 지는 것이더라도 그 책임의 양이 죄에 비해 너무나 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저씨, 내가요 아무리 짐승만도 못한 놈이어도요, 예? 살 권리는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까지 시약에서 말하는 좋은 비극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영화 올드보이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